노가리 할 겨? 먹을 겸 할 겸. 어? 노가리 먹을 겨? 처먹어 시장. 노가리 깔 겨? 이제 그만 까. 몇 번째 이게. 까야지. 졸라 까라고. 문재인도 까라고. 그럼 다 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사 아지매 김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지매입니다. 아, 드디어 28보를 하게 됐습니다. 벌써 28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28? 왜, 나이예요? 아니면 정신연령? 아니, 발음이 좋잖아요. 28. 28? 28. 이게 다른 프로는 모르겠는데 이 프로는 꽤 오래 가네? 그러게 말이에요. 올해 28이면은 얼마를 한 거예요? 지난 6월부터. 그레이트 게임 이거 뭐가 다 지금 폭망했는데 이것만 지금 버티고 있네. 그레이트 게임이 왜 폭망해요, 박사님? 그 기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거의 뭐 꾸준히 28회까지 올라왔네. 그거는 이제 힘드시니까 가끔 하는 건데, 네. 와, 그 그레이트 게임의 퀄리티는 못 따라가죠. 그래요? 이게 아즈맨 좀 싼티 나잖아. 예. 오늘 내용 고급져요. 오늘 그래요? 내가 오늘 배경 화면도 존나 신경 썼어요. 저 뒤에 그림 보이잖아요. 그쵸? 네. 우리 뒤에 배경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싼티 나잖아, 개돼지. 그럼요. 일단 이게 개해와 돼지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이, 그럼요. 28회. 그럼요. 개돼지 나오고. 그럼 다 이런 거거든요. 아우, 산티 장렬에 좋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그 댓글 부대, 요즘 이제 댓글 부대도 국제화 됐더라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진도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그 원래 댓글 부대는 중국인들이 잡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역시 그 국제 코민텔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그 비서실장 바뀌었잖아요. 임정석에서 노영민으로. 그래놓고서 뭐 임정석이가 외교특보로 간다며. 예, 저도 얼핏 그 얘기는 우리 동네 아줌마한테 들었어요. 그 중동으로. 네, 중동으로. 댓글 부대 팀장으로 가나 봐. 거기 가서 이렇게 사심이 떠지나?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내용 한번 이제 페미니즘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씩 얘기를 할게요. 이 페미니즘 얘기하는데 저기 안 대표가 그 광주 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방송에서 이제 기동전사 감동 영빈이가 지금 사라져갖고 지금도 영상 아직 안 찍고 있어요. 네, 안 찍고 있고. 네, 조용해요. 그래서 하는데 빨리 좀 나오지 왜 지금 저희 지금 동영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지 아세요 지금? 근데 얘 나오면 뭐 다들 잘근잘근 씹어서 어떻게 할 것 같던데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빨리 영상을 올리기를. 잘근잘근 씹어버릴 거야. 나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지금 왜 우리랑 대화를 안 해, 대화를. 그때 혹시 박사님 풍선처럼 터져버린 거 아닌가? 대화를 해야지. 저기 이거 몸통이 아닌 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내막을 많이 좀 알았어요. 파악이 됐어. 그러니까 얘는 진짜 말 그대로 간돔이 맞대니까. 그러니까요. 그 친척도 거기 연루돼 있고.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빨리 자수해서 그 탈출을 하지 왜 괜히 입 다물고 있다가 다 같이 끌려 들어가려 그래? 아니 깨끗한 정부, 뭐 클린한 정부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뭐 곳곳에서 터지는 거 보면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더 하면 더 했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옛날 때 좌파 우파에서 좌파는 진보고 우파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좌파 우파 둘 다 기득권이에요. 둘 다 기득권인 상태에서 좌파 우파인 거지.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없었다가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감성 자극해서 마치 자기들은 굉장히 클린하고 정직하고 공정성을 지향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깨끗한 척했다가 더러운 거? 그러니까 이게 더구나 이게 북한이나 중국하고 맞물리면서 사실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오늘이랑 내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화요일 연결해서 나올 텐데. 그래서 지금 페미니즘을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많이 등 돌렸답니다. 제 조카가 이대를 다니는데요. 남자예요? 몰랐네? 나 왜 그 몰랐지? 근데 걔가 들어가서 바로 배운 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런 페미니즘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무엇이 정직한 페미니즘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페미니즘에 대해서 배웠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슈화된 페미니즘은 잘못됐다라는 걸 교수들이 강조했대요. 그래요? 이대가 왜 그래?
남자애라서 걔가. 나도 옛날 때 배웠어요. 저는 네. 여성학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뭐 배울 때 난 물론 뭐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난 뒤에서 놀았으니까. 근데 그때도 이게 처음엔 들으려고 집중을 했는데 네. 하도 족같은 소리 얘기를 그다음부터 안 듣고 친구들끼리 놀아버렸어. 네. 예. 점수도 제대로 안 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뭐 쭉쭉 나오는데 뭐 별로 뭐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기사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계속 알고 있었던 여기 이대 교수가 나오네요. 네. 진짜? 이것도 이대 교수네? 이게 혹시 그거 아니에요? 김선희 이화여대 교수는 2018년 후반 탈코르셋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성들끼리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며 뭐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서 많은 여성이 그들을 비판하며 이탈했다. 라고 얘기하네요. 상급팸이 하급팸이라는 계급까지 생겼다고 꼬집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상급팸이고 뭐가 하급팸이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알고 있는 그런 팸이 자체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지금 오히려 여성들이 이 탈코르셋을 하면서 잘못된 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지금 계속 이탈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내부에 문제가 많아 보여요. 뭐 근데 뭐 내가 알 바 아니야. 뭐 지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그러고 제 관심은 좀 다른 얘기인가? 어쨌든 그 서울권 안에 네. 있는 대학교에서 그 여자 학생부, 여성 학생부, 네. 하여튼 그게 사라졌대요. 맞아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지원만 받고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 네. 우리나라 그 여성가족부 네. 걔네들하고 똑같은 역할인데 그것도 빨리 없어져야지. 이번에 보니까 또 호칭도 또 바꾸겠다고 또 법원에서 국회에서 그래요? 이런 지랄을 떨더라고. 원래 우리나라가 뭐가 안 되면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이름 바꾸도 안 되니까 이제 가정의 호칭까지 바꾸려고 하나 봐. 옛날에 드라마도 보면 그 사라졌던 여자가 점 찍고 나타나면 아무도 못 알아보듯이 우리나라 뭐든지 이름만 바꾸면 근데 여자들은 몰라. 진짜 그 성형도 문제지만 그 화장술이 너무 무서워서 나 못 알아봐요 진짜로. 저도 그래요. 같은 난 진짜 저는 여자가 아니지만 못 알아보겠어 진짜. 내가 남자라서 그런가 봐. 그래갖고 지금 어쨌든 좀 문제가 많고 또 요즘 최근에 발견한 게 있었어요. 뭐요? 또 다른 간돔. 또 간돔이 또 있었어요? 원래 건담 시리즈가 계속 나가잖아요. 원래 네. 모빌슈트 간담 이거 까먹었다. 이름 옛날 때 다 외웠는데 해도 1, 뭐 마크 2 막 이런 게 있는데 두 번째 간돔이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탁 들었어요. 그게 뭐냐? 여기 그 유민이 아빠가 요즘 세월호 거기 안에서 지금 왕따를 당하나 봐요. 이분 저도 찾아봤는데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몰라요. 그게 정확히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 쪽 사람들은 알겠지? 그러니까 이분 말은 뭐 자기는 보수 쪽에서도 안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고 뭐 기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얘기인가 본데 왜 그러신 건지 좀 더 봐야 돼요.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건 확실한데 네. 그 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레기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죠 이게? 왜 기레기라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레기들은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기사를 쓰고 때로는 취재도 하지 않고 남의 기사를 인용해 기사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기레기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그 기레기가 옛날 때 얘기할 때는 그 기존의 그 우파 사람들을 기자들이 기레기라고 했는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좌파 사람들은 각성을 해야 돼. 네. 그 좌파 우파에 있는 정치인이나 언론은 다 네. 기득권이에요. 그렇죠. 예, 우파의 사람들은 기득권이고 좌파가 뭐 기득권이 없는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기득권이고 국민이 기득권이 아니지. 네네. 예,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형님 한번 아우 한번 해먹었던 거고 이제 그게 지금 뽀록이 남아서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지금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면은 그 현장도 안 보고 기사 쓰고 이런 얘기 한다잖아요. 이게 진도 차이나타운이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좀 이따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했듯이 한겨레 같은 경우도 남성 10명 중 1명이 예, 페미니스트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제 쭉쭉 봐야죠 이제. 그래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같은 편끼리 네. 총질하고 질근질근 밟아 죽여가며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따로 있습니다. 저한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우셨으면 합니다. 그래, 그 중국 놈한테 좀 해봐. 내 말인 거 말. 중국 놈한테 좀 해봐. 어? 그러게, 네. 보고 싶다. 요즘 보니까 뭐 자동차도 뭐 매연이기 때문에 뭐 그 뭐지 경유차 운행 제한한다 그러고, 네. 뭐 별 개소리 다 하는데. 중고차 뭐 못하게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얘기하면 끝날 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죠. 우리는 고등어만 안 구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그 기레기들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좌파에도 있다는 거 뭐 자기가 뭐 인증하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하드 댓글 부대. 지하드 댓글 부대요? 네, 지하드 댓글. 임정석이가 이제 저기 외교특보로 중동을 간대잖아요. 네, 중동에 있는 지하드 댓글 부대에 대해서. 어머, 댓글 부대도 진짜 글로벌하네요. 그렇죠. 와, 좋은 정보야.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YTN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보세요. 오늘 YTN 보면 YTN 24시 네네. 실시간 스트리밍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하는데. 이게 새벽 2시 반쯤 되잖아요. 네. 그럼 2시 반쯤 되면 그때부터 아랍어가 보입니다. 어머.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네네. 네, 여기도 왜 아랍어가 들리고 그래? 이 동네도. 외계어. 어? 그런데 여기 아랍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 어머. 나오죠. 여기도. 어머, 나 진짜 글로벌하다. 네, 아랍어가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렇죠? 이게 몇 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벽 오른쪽 밑에 보시면 써 있죠? 오전 2시 27분. 네. 이렇게 계속 나오죠? 우와. 이건 한국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쭉 계속 나와요.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본다고? 자기네 나라에서 자막이 뜨나?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이게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점점 아랍어의 비중이 높아져요. 28분대. 그래서 이 시간대가 바로 그 카이로 시간대로, 그러니까 이집트. 네. 오후 7시 35분이에요. 아, 퇴근 시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쪽 그 예멘, 시리아, 뭐 그다음에 저 이집트 이쪽 난민들이 우리나라 집중적으로 오잖아요. 네. 이쪽 시간대가 요 시간대니까 6시에 퇴근해서 가족들이랑 밥 먹고 그리고 알바를 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7시 35분. 한 7시 30분쯤서부터 시작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리를 뛰는데 얘네들은 알바를 이런 걸 뛰네요? 댓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아까 같이 저거 사우디 그 아랍어 이게 번역해보고 그랬죠. 이게 뭔가. 아니 1870명이 보는 중에 지금 아랍인이 몇 명이나 있는 거야? 꽤 많아요. 꽤 많아. 일단 여기만 해도 3명이네요. 근데 여기 이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박지민이라 써 있단 말이에요. 한국 이름인데요? 한국 이름인데 아랍어였어요. 저 위에 둘은 이제 아랍인이고 BTS 아미네. 저거는 방탄소년단의 아미인가 본데? 내가 한국의 그 음악을 잘 몰라서 이렇게 난 저 BTS가 뭔가 그랬는데 그게 그거구나. 쟤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적인가 본데 아미인가 본데요? 그 위에 있는 것도 뭐 SIYH 써 있는 거 있죠? 저것도 저거는 터키어 계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글쎄요. 네. 하여튼 여기만 해도 지금 3명이 있는 거죠. 아니 쭉 나오잖아요. 쭉 제가 보여드렸듯이 갑자기 아랍인들이 많이 출몰한다. 근데 대화 내용은 아까 우리가 번역해 보니까 요 대화 내용은 이 방송 내용하고 별로 관계없는 대화를 하더라. 그냥 뭐 안녕, 환영해요 그런 거였죠. 그냥 안녕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자기 쪽에 들은 걸. 근데 그냥 얘네들은 여기를 그냥 자기들끼리 수다를 떠는 채팅방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뉴스 내용을 보진 않아. 볼 수가 없죠. 뉴스 내용을 알아듣나면 아랍어를 쓰지도 않았겠지. 여기 들어온 목적이 뭘까? 알바죠. 조회수 늘려주려고. 아, 대박이다. 네. 딱 보니까 조회수 늘려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이 찾아올 리도 없고, 뭐, 자기가 무슨 아이돌을 좋아하는 애들이면 아이돌 하는 방송에 가지 여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들을 수도 있어요. 뭐 한국 뉴스 관심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렇다면 여기 들어온 애들은 최소한 한국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쵸. 대화 내용이.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화하는 것도 이거 구글 가면 번역기 있잖아요. 이게 번역기 넣으면서 봤거든요. 이게 무슨 대화인가. 그랬더니 전혀 관계없는 대화를. 이거랑 관계없어, 뉴스랑. 뭐 예를 들어 이 뉴스에서 얘기하는 뭐 미국이 뭐 북한을 친해, 만해 뭐 여러 가지 뉴스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걸 갖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뭐 쓸데없는 연애 얘기 나오고 그런 뭐 나 누구 좋아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해서 전혀 쓸데없는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들어와서 조회수 늘려주는 그거 구독하고 좋아요 누른 다음에 조회수 늘려주는 역할하는 그냥 알바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너무 티난다. 번역 기록은 번역을 해서 올리던가. 글쎄 말이야. 티 안 나게. 정서희가 이거 하려고 외교특보 가나 봐. 그런가. 근데 가서 찌라시 나눠주고 있나? 국민 세금을 내는 보람을 존나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삐끼군요, 삐끼. 그래서 삐끼하는 거네. 이런 현상이 이 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도 나타납니다. 정말이요? 네. 그래갖고 예전에 그걸 봤어요. 그 홍준표 의원이 요즘 네. 최근에 방송하잖아요. 코카콜라요. 네,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랍 구독자들 어쩌고 얘기하길래 그래? 하고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어떤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일단 보고 그리고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죠. 네. 유튜브에 올라온 거예요. 뭐 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만 보여주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 알릴레오를 네. 보여주는 데죠. 여기 알릴레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네, 그게 이제 유시민의 알릴레오 하면은 네. 요거예요, 요거. 사람 네네.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인데 구독자 수가 65만이에요, 벌써.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뭐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아까 그 영상을 제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야. 정말 그럴까? 이 중에 그러면 외국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 이 영상만 봤는데 난 항상 보고 나면 검증을 하거든요. 진짜인지 네네. 아닌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직접 쳐본 겁니다. 네이버에 가서 유시민 알릴레오 치면은 실시간 검색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네, 알리긴 뭘 알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 아까 동영상처럼 저거를 제가 찍어서 봤어요. 네.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아. 아랍인이 아니야. 예. 영상상에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쭉 내가 밑에까지 내려갔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은 일정 시간 이내 결과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이니까. 그게 1월 6일이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2주가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워졌구나. 최근 거만 나와요. 근데 최근 거를 딱 보고서 내 느낀 게 뭐냐? 마사지 했다예요. 왜 그러느냐? 예. 이거 아까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골뱅이하고 59, OK 이렇게 나가죠? 네. 그 영상에 보면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CCBB라고 아까 동영상에. 근데 밑에 골뱅이 다음 주소가 똑같네요? 똑같죠? 네. 이름 바꿨어. 역시. 네, 이름을 바꿔가지고 신분 세탁은 이름이야.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노란색 쳐는 게 저게 동영상에 나오는 화면이에요. 네네. 지금 제가 먼저 보여준 건 지금 현재 화면. 이름 바꿨어요. 네네. 그래서 CCBB가 아니라 뭐 클로스 세어라고 뭔가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근데 밑에 보면 주소 같죠? 네. 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대한민국 돼 있고 네. 가입일 2018년 10월 가입이다. 똑같죠? 네네. 그러네요. 영어로만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와, 신분 세탁 제대로 했네. 거기 있는 거 몇 개를 내가 한번 테스트로 본 거예요. 네. 또 요거 MK 뭐저저만 써있죠, 저 이름. 네. MK. 저거는 조사해봤더니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없대요. 근데 이 사람도 원래 있던 사람이었어요? 영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민석 해가지고, 그쵸? 네, 최민석. 네. 그러니까 동영상에는 있었는데 오늘 지금은 이제 다. 오늘 제가 검증해 보니까 없는 거래요. 정리했네. 문제되니까. 또 테레사 1776. 이것도 어머.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영상에 나온 거를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쳐봤더니 네. 다 없음으로 나와요. 어머.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가야죠. 이제 자, 그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요건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려야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유시민의 알릴레오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 직접. 제가요? 네. 저 되게 느린데. 영어요. 나오는데요? 한글로 쳐야죠. 유시민의. 유시민, 나왔다. 네. 유시민 알릴레오 이렇게 딱 했죠?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실시간 검색이라는 걸 누르세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동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 한국 사람이네요. 지금은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트위트 마크 있는 거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가서 들어가 보는 거야. 네. 어떤지. 팔로잉 눌러보면은 한국 사람이야. 지금 그렇죠? 한국 사람이다. 지금은 가보면요. 네. 한국 사람이 맞아요. 외국인도 많네. 물론 외국인들이 있긴 있죠. 이것도 어쩌면 저 뒤쪽에 가면 또 아랍어 나올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계속 스크롤하면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한국인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뭐 가입 시기가 2010년. 그러니까 맞아 얘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한국인으로 돼 있는데 네. 그 초창기는 아니었다예요. 네, 요게 아까 제가 찾았던 걔예요. 네네. 첫 장면에 나왔던 이름 바뀌네. 네, 팔로우 해보세요. 팔로우 누를까요? 자, 보세요. 나오죠? 있다. 터키 이름 나오죠? 아랍인 이름 나오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예. 얘는 안 지웠더라고. 그래서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쵸? 그러네. 다른 애들 거는 지워졌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 얘 거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얘가 과연 한국인일까 하는 거야. 글쎄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네. 근데 여기도 원래 CCBB란 이름인데 클로스세어라고 이렇게 이름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유시민을 계속 지지해준다는 건데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한국인도 하나도 없는데 팔로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심스럽다. 네. 얘들 한국인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아랍인이에요. 그쪽에서 알바 뛰는? 네, 아랍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봤을 때 역시 그 국제 코민테른이 보인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시리아나 예멘이나 이집트 난민이 들어오면 안 된 이유가 여기서도 나타나요. 이제는 댓글 부대를 하도 우리가 중국, 조선족 댓글 부대를 하도 떠들었더니 이제는 다양화를 시켜버리네? 그러니까 한동안 유튜브가 우파 쪽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진원지다라고 해서 유튜브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고 계속 조회수가 느니까 또 이제 홍준표 같은 방송이 홍카콜라가 생기고 조회수가 느니까 갑자기 진보 쪽에서 저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왜 갑자기 조회수가 그 사람들이 뻥뻥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뻥뻥 늘어나는데 그게 뭔가 이상하다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계획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65만 중에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랍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아랍인이 저 정도면 당연히 중국 쪽은 더 많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방송을 볼 때 이게 사람들이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이런 거 할 때 조회수에는 외국인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이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할 줄 모르는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진보 인사를 여기다 투입을 시켜서 이슈화시키고 이슈화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유시민은 좆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는 좋았죠. 왜냐하면 구독자가 뭐 많이 느니까. 근데 이런 내막이 있었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구독자가 조작이 됐다는 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역추적해서 진짜 그걸 확인하려고 검증을 하게 돼 갔더니 다 도망가 버렸네? 네. 바퀴벌레 다 도망가 버렸어. 없어지듯이? 그 전형적인 그 댓글 조작의 수법이죠. 아이디 만들어 쓰고 아이디 폐쇄시키고 도망가서 또 다른 아이디 만들고. 맞아요. 네. 딱 그거네. 근데 원래 바퀴벌레도 싹 없어져 버려도 다시 다 겨 나오거든요. 때 되면 다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댓글 조작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지금 보이고, 아랍이랑 많이 하는 것과 임정석이가 지금 아랍으로 외교 특보를 가는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네요.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댓글 부대나 이런 걸 막 움직였는데 이게 갑자기 아랍 쪽에서 나타난다는 거는 지금 얘네들의 활동 무대를 중국에서 아랍으로.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일까요? 중국이 미국의 타겟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타겟이 되고 중국을 통해서 무역을 해갖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북한의 대북 송금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중동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중동 쪽으로 돌려서 또 다시 대북 송금 쪽으로. 네. 지금 그 루트를 지금 우회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어디야 레바논 갔다 온 거라든지 그런 것들과 다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북핵 개발 관련도 있지만은 네. 이 중동 쪽으로 북한의 대북 송금 자금을 우회하는 그 작업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종석이가 외교특보로 계속 중동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거기는 모사드의 나우발이라서 그냥 쭉 거기 있어. 쭉 거기. 응? 그러면은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새해가 된데 우리 바람이 하나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쭉 있어. 쭉. 절대 이쪽으로 오지 말고 거기 쭉 있어요. 그러면 될 것 같아. 거기서 뭐 왕자님들하고 놀면 되지. 왕자님하고 놀다가 갑자기 왕자님이 아닌 애들도 껴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굉장히 재밌는 거를 이번에 발견했다. 네,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 비서실장 그 임용석이 가고서 다음에 누가 됐는지 아세요? 지금? 네, 노동민. 네. 그분 그 충청도에서 나타난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 충청도의 위인이에요? 청주 뭐 하시던 분이었더라고요. 청주 사람이에요 또? 네, 네. 아니 청주에서 그때 왔었어요. 야, 청주에는 인물이 많구나. 몰라. 어? 그래서 전 그 주중대사 아니에요. 네. 네, 주중대사라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 맨날 그 중국에서 얻어 터지고 롯데백화점 부서질 때 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라고 했던 성인 문자지요. 어쩜 주중대사를 있다 이쪽으로 올 수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청주 찍고. 네, 친중파.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청와대를 임정석이가 손절을 하고 버리는 분위기. 그러니까 청와대는 친중파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문가 쪽에다 다 친중파 찌끄레기들 이제 다 모아놓고 자기는 중동으로 혼자 도망쳐서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지문이 없어지는 사태가 진짜 벌어지겠네요. 그리고 현재 지금 중동 쪽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그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적이거든요. 네네네. 거기가. 그래서 뭔가 돈 세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냄새가 나. 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을 좀 갖고 기다려봐야 돼. 그래요. 정말 물러나서 그쪽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유시민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오늘 또 얘기하거든. 차이나타운. 진도 차이나타운. 아주 요즘 핫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거 공중파에서. 아니 이거 핫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걸 가짜 뉴스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게 왜 가짜 뉴스야? 요걸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우리 감독이 좀 신경이 예민해졌어. 우리 다시 수익 창출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요. 이런 거 보여줘갖고 저작권 걸리지 말자. 그래서. 그럼요, 여러분들. 네,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네. 그저 저거 유튜브에서 저 제목 있잖아요. 저거 보시고 들어가면 돼요. 저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요. 네. 네, 저희가 틀지 않아도 그냥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저게 이틀 전인가 네. 해가지고 그 진도에 차이나타운을 짓는다는 황당한 그 루머가 확산돼 있다. 뭐 17조를 했다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왔던 뉴스가 여기에 있어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이라는 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서 요거를 알고 싶으면은 요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 이건 안 걸려요? 이것도 뭐가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틀지 못한다니까요. 네네네. 틀지는 못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세요, 그냥. 네. 네, 보시면 되는데 잠깐만. 그렇지, 저 기자가 이 인터뷰를 했더라고. 이게 11월 거예요. 2018년 11월. 네. 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2018년 12월 31일, 즉 신년사예요. 네. 네, 신년사에서 그 우리 그 이동진 진도 군수가 아주 복스럽게 생겼어요. 진짜 여기 돈이 주렁주렁 달리는 진짜 사주에 이 사람은 돈이 많아. 뒤도 보세요. 아주 네. 복귀야 복귀. 얼굴을 보니까 진짜 돈이 많은 사주예요. 네, 관상이 좋아. 아쉬운 게 눈썹이네, 눈썹. 눈썹이 왜요? 눈썹이 너무 짧아. 그러면 쇠랑친 안 가? 저 눈썹이 그 지붕이라서 돈을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네. 역할을 한다잖아요. 아, 그래요? 네.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다 나가나? 나가는 게 많은가 봐.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까 그 유튜브 영상이 뭐냐면 네. 아까 그 기자랑 신년 네. 그 새해의 포부를 그 말하는 그런 인터뷰였어요. 네네. 그랬는데 여기도 제목도 신년사에서 이동진 진도군소 일자리 창출과 인구 늘리기의 총력을. 네. 야, 진도의 인구를 늘리겠답니다. 아유, 훌륭하시죠. 좋은 현상, 좋은 현상. 예, 찬성해요. 네.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먼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육성 그리고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 국내외 투자 유치와 관광, 농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대규모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네. 진도항과 고려조선소 부지, 아리랑 관광단지, 회동 관광지 같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들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는 솔비치 호텔 리조트 진도가 개장될 예정입니다. 이를 발판 삼아 우리 지역 곳곳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 산업을 우리 군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 산업인 농수산업은 가공과 판매, 홍보 활동을 집중 지원하여 상품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스마트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높은 소득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부흥시키겠습니다. 네, 연설 마저 이거 다 읽어주세요. 그냥. 네, 네, 특히 금년에는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 군 관척지 일원에 해삼 양식 가공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남도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관내 모든 마을에 CCTV와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이버틱하네요. 네. 네. 하여튼 뭐 이쪽 이게 마지막 쪽인가 네. 이게? 네. 현재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 중인 조도대교와 가사대교 건설 사업, 해안 일주도로 국도 승격, 국립한국화미술관 건립 사업 등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연설문 속에는 네. 이미 가짜 뉴스라고 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네. 그 빨간색으로 쳤던 게 뭐였죠? 그게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육성. 그러니까 청년 육성인데 그 청년 육성을 원래 2015년인가 그 MOU 맺을 당시부터 네. 그게 그 한중대학교를 만든다 그랬다고요. 아, 네네. 그래서 여기 쓰신 차이나타운 한중대학교. 네, 그래서 그게 그 얘기거든. 청년 육성. 네, 그러니까 연설에는 중국이란 말을 하잖아요. 국내 국외라는 말을 써. 네. 말을 쓱 돌려갖고 국내 국외. 이게 그럼 중국인 청년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대학교니까 한국 학생도 오고 중국 학생도 네. 받겠다는 건데 주요 목적은 중국 학생이지.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게 국내 국외라고 그죠? 네. 투자 유치, 관광, 농수산 육성. 농수산 육성이 바로 이게 바로 그 장자도 그룹이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신그룹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수산물센터 크게 짓는다는 거 이거 지금 BP그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결국 중국이라고. 그러네. 네. 고려조선소. 네. 와. 그리고 이제 뭐 호텔, 솔비치, 리조트 뭐 이런 것들 개발하는 이거 장자도 그룹 그다음 BP그룹 물론 같이 하는 거고.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저 밑에 최첨단 기술, 스마트 기술. 네. 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대요. 그게 화웨이가 하는 거 사업이랑 그 다음에 그 중국의 가장 큰 여행 회사인 온라인 업체 네? C트립이 KTX 티켓을 중국에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게끔 해가지고 네. 그거를 갖다가 서해안 고속철도로 해서 제주도까지 뜨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나가 들어있는 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철도 사업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 네. 이게 왜 가짜 뉴스야? 이게 그때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도 이 얘기 하고 있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안 돼 있지만 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말했네. 진도 군수가 그렇죠. 하겠다고 얘기했잖아. 네, 자기네 그 네? 지역 뉴스에 나와서 네. 그것도 2018년 11월인데 작년인데요? 이미? 작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월이니까 네. 한 3주 전이죠. 3주 그렇죠. 전. 네. 근데 공중파 뉴스에서는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가.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여기 나오는 여기 이게 네. 모든 마을에 CCTV와 무선 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립한대요. 진도의 인구가 얼만데 저걸 하려고 그러지? 저게 돈이 엄청 들어요. 많아요. 또 외국으로부터 유입이 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범죄 문제 때문에 네. 공단 지역에다가 좀 CC 카메라를 좀 많이 설치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뭐 예산 부족 문제를 많이 했다고. 뭐 금천구 이런 데. 예. 그랬는데 강남구 지역에는 CC 카메라가 정말 많아요. 네. 그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러니까 그 재정 지출 문제 때문이거든요. 예. 아니 근데 서울의 금천구 지역에도 CC카메라 범죄 때문에 좀 많이 설치하려도 못했었는데 진도에는 무슨 돈이 있어서 CC카메라를 마을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야. 이게 다 돈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내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드는데 아니 뭐 진도의 주민들이 얼마나 도대체 굴을 따길래 이게 지금 비용이 충당된다고 그런 짓을 하겠다니 다 돈 이거 재정 적자 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스마트 시티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콩고, 뭐 수단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 그 특히 중국하고 북한하고 친한 나라들 이런 나라 지역에다가 그 나이로비시, 네. 그 다음에 그 짐바브웨 모가디슈 이런 데다가 그 대통령이 네. 그때 당시에 그거를 건설하는 걸 했던 이유는 독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진도 원주민 자체가 중국인들한테 통제 관리 되겠네.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중앙 시스템으로 다 보는 거잖아요. 이게 뭐 굴양식을 하는 게 아니라 가두리 장기면 양식을 하려고 하나? 왜 주민들을 그렇게 속속들이 감시하려고 그래? 어떤 놈이 포동포동해서 맛있게 생겼나? 이거 잡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 이거 재정 비용이 감당도 안 될 텐데 이런 짓을 왜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뉴스 아니잖아. 군수가 지입으로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돈 모자르면 땅을 그대로 넘겨주려는 속셈이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오고 있고, 자, 이게 보시면 2012년서부터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그쵸? 그러네요. 네. 13년도에 7억 원 확보했네요. 그렇죠. 진도항 배후지 개발한다고. 네. 2012년도에 나온 거야. 진도 2012년도에. 그럼 이때는 이제 진도항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돈은 어디서 투자하는지 이런 건 안 나왔던 거예요? 중국. 여기 나올래나? 여긴 안 나오는데 그게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에 나오죠. 2015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그 BP그룹과 그 MOU를 작성했다라는 게 나오죠. 네. 2주 전에 제가 했던 강의에 나와요. 예. 그게 KBS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각서는 썼는데 네. 그 이후에 진행된 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진행된 게 없는 게 아니라 진행은 지금도 더디지만 하고 있습니다. 있다. 더디지만. 왜? 현지 원주민의 반대라던가 자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네네. 하기는 해요. 자, 그게 바로 여기 나오죠. 2012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2015년에 대명 리조트 진도의 천실 규모의 리조트 착공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2013년 4월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2012년에 아까 그거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난 2013년에 계획이 세워지고 2015년도에 대명 리조트가 들어왔죠. 예, 양해각서 체결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중국이 아닌데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렇죠. 중국이 아닌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나옵니다, 갑자기. 대명그룹 흑룡강-신문과 업무 협약 체결, 중국 진출 교두보 마련. 네. 중국이 이제 들어오고 있었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보시면은 대명그룹은 송파구 문정동 네. 대명타워에서 네. 중국 흑룡강-신문과 중국 관광객 유치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야. 이날 MOU 체결식에는 박홍석 대명그룹 총괄사장과 서준혁 대명홀딩스 대표이사 등등이 참석했다. 이름도 존나 좋아요. 대명. 명나라. 뭔가 느낌이 좋아. 대명. 그러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에다 투자하는가? 이번 양해각서는 대명 리조트 회원권 마케팅과 판매를 위한 협력,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 상품 부가 서비스, 의료 관광 서비스 등 극대화를 위한 협력, 사업에 대한 홍보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협력, 각 그룹 내 연관 사업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돼 대명그룹 계열사의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진출을 조건으로 뭔가 맞교환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네요. 보기에는 뭐 그럴싸하지만 네. 일단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닥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꼼수가 보인다예요. 꼼수가. 그게 2015년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2017년입니다. 땅값이 요동치고 있네요. 네. 진도의 땅값이 요동치는데 땅값이 요동친다 그러면 보통 이게 어떤 의미를 쓸까요? 땅값이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요동친다면. 거의 대부분 올라간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요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통 개발 때문에 부동산 땅값이 요동친다면 올라간잖아요. 네. 여기는 떨어져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써있어요, 보세요. 전라남도 진도의 대명 리조트가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진도군은 의신면 송군 일원에 3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리조트 업계 국내 1위 기업인 대명 리조트가 건설 중인 진도 대명 리조트가 오는 2022년까지 1,007시를 규모로 완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아까 그 뉴스랑 똑같죠? 예. 그게 2015년이었죠? 네네. 2017년 기사, 같은 기사죠? 네. 같은 얘기가 1,000시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대명 리조트에서. 예, 아까 보니까 뭐 1,500억이라는 얘기도 여기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제주항 배우지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2015년도에 그거를 받아 대명 리조트가 1,000시 규모의 그런 걸 한다 했고 2017년도에 이제 부지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대명 리조트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1,000실 규모 한다. 같은 얘기네. 여긴 보니까 해당 부지를 둘러싸고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게 요거죠. 석연치 않은 일들이. 그런데 진도군과 대명 리조트 간 MOU 체결 이후 개별 공시시가가 급락했다. 급락했다고요? 네. 이곳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5,000원서 4,400원 사이의 개별 공시시가가 형성됐다. 관광단지 개발건이 발표되기 전인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시가는 4,710원이었다. 하지만 MOU 체결 뒤인 이듬해 개별 공시시가는 788원으로 6분의 1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통상 관광단지 개발 조성은 호재성 이슈로 분류돼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일각에선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땅의 공시시가를 폭락시켜 대명 리조트에 넘기려는 진도군 측의 속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거지 뭐 아니야. 근데 와, 그거지. 그러네요. 어떻게 788원으로 떨어져요? 가격을 여기 이제 그게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선을 쳐놨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찾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진도군에서 대명 리조트 MOU를 맺던 시점서부터 보세요. 2006년도서부터 땅값이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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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0, 4,490 하다가 갑자기 788로 똑 떨어져. 와. 저거 진짜 거저주는 건데? 개발이 악재인가 보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폭락해버렸네. 진짜 개발이 악재인가 보다. 보통 저렇게 되면 한 5천, 6천, 7천, 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격이 폭락해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그럼 2013년도에 저 땅을 매입을 하고 24년도에 그리고 15년도에는 또 훅 올라가네요. 다시? 네. 이미 이제 매입이 끝났나 보죠, 그때? 아니야, 매입은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는군요. 근데 뭔가 살 때 그 사는 그 시점에 살려고 MOU를 맺던 시점에 왜 부동산 값이 떨어지냐. 오히려 저런 게 소식이 나오면 땅값은 올라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죠, 떨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6분의 1 가격이면. 이게 이상하잖아.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어. 이거는 진짜 뭐 맹지나 들어가는 길이 없는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는 부지의 개별 공시시가가 떨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흔한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없어요. 그런 일. 그 KT 케이블선 불타는 것처럼 흔한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런 일은 없어요. 원래. 있을 수 없다. 근데 이것도 없는 일이 나타난 거야. 그러네요. 이상한 일이야. 문제는 당시 개별 공시시가가 산정 과정서 실사 조사조차 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그렇죠. 그 땅도 가서 조사도 안 했어. 가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땅값을 임의로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개별 공시시가를 6분의 1로 떨어뜨린 셈인 거네요. 진도군은 2014년 631번지 개별 공시시가 산정 과정서 해당 부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네, 인정했죠. 네. 사실이에요. 가짜뉴스 네, 맞아요. 쟤네들이 인정했어. 다만 진도군 관계자는 실사를 하지 않고 개별 공시시가를 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주변이 모두 임야로 변해 있어 실사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저 구글 얼스로 봤나 봐. 구글 얼스 이렇게 땡긴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랬나 봐 얘들. A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렇죠. 황당하지 당연히. 네, 토지 가격을 정하는데 사진을 남기는 등의 자료를 만드는 것이 개별 공시시가가 평가에 있어서 기본인데 그조차 하지 않았다. 네. 공무원 개인이 이를 벌이기는 불가능하다. 윗선 개입이 있어 보인다.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죠. 예.
아니 개인이 땅을 사고 해도 요즘은 다 투명하게 신고하고 그럼. 문제 조금만 있어도 세금 때리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냄새가 지금 나고 있어요. 이 기사를 보면은 아 이거 조작인데 이게 누가 봐도 와 그냥 갖다 바친 건데. 그러니까요. 반면 서울, 인천 등 외진이 소유하고 있던 산 275-1, 산 275-3 등등의 부지는 4에서 7만 원대에 형성됐다. 어머! 5천 원짜리가 4만 원, 7만 원이 돼.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죠. 몇 배 넘게 뛴 건데요? 이게 정상이지. 그렇죠. 저렇게 뛰어야지. 그렇다면은 그 제주도의 그 어민들은 788원? 그럼 800원이라 쳐. 그러면 저게 얼마 차이가 나는 거야? 4만 원만 해도 862, 48. 대단하다. 그렇죠? 60배인가 그렇게 되면? 그렇죠. 와, 어마어마한 게. 지금 말도 안 된다 진짜. 근데 저걸 파는 사람들이 저걸 알고 있었을까? 모르지 않을까요? 몰랐겠죠? 네, 왜냐면 이 신문 자체가 이게 일반 큰 신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역 신문에 조그맣게 난 거야. 네. 네, 기사 나긴 났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지질 않았어요.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기사가 있긴 있지만은. 그러면 지금 이거는 서울, 인천 이 외지인들은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득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진도에 땅을 사고 투자했던 서울이라던가 외지인 플러스 외국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사해보면 알겠지. 네,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땅을 이상하게 샀어요. 왜 원주민한테는 이렇게 가격을 폭락시켜 사고 이 사람들한테는 외지인들 상은 왜 비싸게 사줬을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게 바란스가? 아니면 요번에 신혜원이가 그처럼 뭔가 알고 미리 샀다가 이 사람들은 또 비싸게 팔게끔 해준 거 아닐까요? 뭔가 이상해. 아, 냄새나 심하게 나요.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부정부패야. 누가 봐도. 네, 여기까지만 봐도. 그렇죠. 네. A씨는 당시 공무원들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대명 리조트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대명 리조트가 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땅값이 오를 텐데 이를 숨기고 진도군이 동의서를 받아 대명 리조트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바로 그거네요. 네. 이 원주민들은 대명 리조트가 들어오는 거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져도 할 말은 없고 그냥 팔았는데 이 외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할아버지, 할배, 여기 아저씨도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죽을 건데, 자식은 안 하겠다 그러지. 이제 마을 다 늙어가지고 이제 사람도 죽어나가지. 그러니까 그냥. 5천원. 이거 누가 사겠어? 이러면서 그냥. 788. 네, 이거라도. 780원. 해줄게. 왜 788원이지, 근데? 어쨌든 팔이 두 개 들어갔죠. 네, 원래 2개 들어갔어요. 888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너무 티나, 그건. 너무 티나. 그래서 그런가? 네, 너무 티나. 럭키 세븐 붙여주고 88? 뭔가 내 짱깨스러워. 티가 너무 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팔아 넘기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네. 그 지역 주민들. 내가 봤을 때 이거 사기인데, 이거?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헐값에 매입을 하고 나서, 이제 외지인들은 비싸게 올려서 쫙 사준 거죠. 네. 그 사람도 돈 벌었지. 가족일 거야. 대명 리조트 가족이나 아니면 진도군 가족이나 군수의 가족이거나 도지사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이번 그 손혜원 의원처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거 기가 막히게 냄새 맡겠겠지. 왜냐 17조를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진도에. 여기다 숟가락 안 꼽을 국회의원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17조에서 1%만 먹어도 얼만데. 야, 숟가락은 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꼽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숟가락 꼽은 애들 상당수가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손혜원이 목포에 무슨 건물? 부동산? 이거는 잽도 안 될걸? 이거에 비하면. 이거 가리려고 그거 튀었나? 그런가?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일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 너무 냄새 심하게 나는데요?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야. 그리고 이게 있잖아. 지금 진행하고 있다니까. 네. 신년사에서 지휘부로도 얘기했어. 한다고. 그렇잖아요. 아니 박성희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내세요? 진짜 야 매는이야 매는. 그래갖고 이렇게 또 공교롭게도 진도군이 대명 리조트의 개발 부지를 헐값에 넘기려 한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논란이 됐던 부지는 조도면 관매초등학교 부지다. 관매도리 458번지에 위치한 관매초등학교는 관매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1944년 개교 뒤 70년간 운영되다 2012년 폐교됐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권력 게이트의 가능성이 있다예요.
계속 진행을 하다 이번에 이제 완전 완벽하게 해버리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이번에 좀 스케일 크게 그러게, 중국 자본 받아갖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서 한탕 크게 해먹으려 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거 문제가 크겠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네네. 계속 진행형인 거죠. 네. 실제 이 군수는 지난해에 비해 재산 변동이 가장 많은 기초 단체장으로 꼽히기도 했다. 잠깐만요. 보세요. 재산 변동이 가장 심하죠. 재산 변동이 크다는 건 재산이 확 줄었다는 소리인가? 반대겠죠? 제가 정치인 중에 재산 줄인 사람 본 일이 없어. 관상이 좋아요. 두덕두덕. 관상이 근데 좋았어. 눈썹이 약했어요. 오래 못 버티냐 그 많이 재산이? 나와서 많이 모아서 세금으로 늘려나 보다. 관상이 좋았어. 그래서 내가 이게 재산 변동이 급격하대잖아요. 그러네요. 전년에 비해 재산이 10억 2,625만 원이 증가했대요. 어우, 10억? 15억? 전년에 비해서? 네. 아니 뭐 하면 이래? 관상이죠. 내가 이래서 나도 성형수술 좀 해야겠구만. 박사님께서 눈썹 문신하지 않으셨어요? 목이 갑자기 또 아니 근데 있는 게 있어야 지키지. 그러니까. 토지 관련지가 상승이 그를 웃게 했다. 이 군수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 토지 등의 공시시가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경기도 오산의 토지 매각으로 신규 예금도 늘었다. 와, 오산. 신의 손이네.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탁탁 돈을 버네. 1년에 10억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진짜. 진짜요? 야. 1년에 10억이면 웬만한 사람은 평생 만지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와, 1년 만에 봤어. 1년 만에. 1년 만에. 엄청 빠르잖아. 난 비트코인은 개작살났는데 두 분은 10년 동안. 내가 얘기했잖아. 비트코인은 내가 정권이 장난쳐서 내가 못 본다고. 그러니까요. 내가 그 가격 높이 떠 있을 때 내가 아줌마한테 얘기했잖아. 빨리 팔아버리라고. 그때 팔아서 얼마나 좋아. 그때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 그럼 맨 마지막 거 문장 계속 읽어보세요 한번. 전남 개발 관련 관계자는 최근 진도의 섬 개발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설익은 계획으로 애꿎은 도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개발에 전라도가 멍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네요. 도민만 피해를 많이 입었네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 각성해야 돼. 아니 어떻게 자기 도민을 연맥여요? 아니, 이게 연맥이는 게 아니죠.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고 그 사람들은 양반의 자손이거든. 네. 아니 양반이 쌍놈을 상대로 하는 게 이게 왜 죄가 되겠어? 그런가요? 그럼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아니 이거 원래 이랬잖아. 이 원래 했던 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일제에 의해서 빼앗겼던 것 뿐이잖아. 그렇죠. 다시 되찾아야죠. 그 다시 돌아와서 원래 하던 짓 하는 건데 이게 왜 문제야? 그러네.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788원에 판 분들은 얼마나 땅을 치고 속이 아플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걸 알면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뒤에도 멋있는 배경이 이제 개돼지. 개 2마리. 네, 저하고 얘하고. 개돼지.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국민성이 이래서 낮다는 거예요. 네. 지 주머니에 돈을 훔쳐가도 변함없는 그러한 애정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개돼지지. 네,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있잖아. 우리나라는 인구가 사람의 인구보다는 가축의 인구가 더 많은 것 같다.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3분의 2가. 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건 그건 국민 자체가 그 자유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없어. 또 저런 데도 또 뽑아주겠죠? 그러겠지 뭐 또. 네. 그래서 또 보시면 이렇게. 팽목 매림지 평당 14만 원꼴로 현 상태 분양 추진. 그렇죠. 그렇게 788원에 사서요? 와.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또 이렇게 분양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네. 지난해 11월 6일 진도군이 진도항 배우지 수산물 가공 유통단지 분양을 위해 경북 포항의 수산물 가공 유통업체인 연수기업과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죠. 포항의 수산물 가공업체인데요. 네. 했고 이런 식으로 진도항 배우지 기업을 나오잖아. 진도항 배우지 개발 사실. 추진하고 있네. 진도항 배우지 개발은 중국의 BP, 국신그룹, 그 다음에 장자도그룹, 화웨이 등등등등의 중국 회사들이 여기 개입돼서 하는 게 진도항 배우지 사업이에요. 네. 하고 있잖아. 근데 왜 아니라 그래? 그것도 KBS에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중국 투자 자금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다고는 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은 존나 하고 싶어. 근데 중국에서 돈이 안 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왜냐 시진핑이가 지금 중국 그 단을 묶었거든. 네.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야. 안 하는 게 아니지 못 하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떠드니까 봐라 진도에 아무것도 개발 안 됐지 가짜 뉴스야 그러는데 왜 땅은 팔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그 땅은 또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건물은 안 지었지만 땅은 팔고 있잖아. 그렇죠. 땅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돈만 안 들어왔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부지 확보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중국으로도 돈 딱 들어오면 탁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하고 있네. 그렇죠? 중국에서 돈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충 설렁설렁 기사를 써서 내보낸 거는 아까 그 유튜브 가서 그 뉴스를 보세요. 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KBS가 지금 민주노총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자기도 불리한 거는 다 감추고 덮고.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 진도에 땅 산 사람들 중에 민주노총 간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지. 진짜 저거 파헤쳐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KBS에서 보도 안 하는 거겠지. 왜냐 민주노총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겠지 보도를. 그렇죠. 저거 외지인들 있다고 했잖아. 조사해봐야 돼요. 누군가. 이거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조사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레기들 이런 것 좀 가지고 손혜원 의원 해도 되는데 이것도 좀 같이 해봐. 이게 내가 봤을 때 더 커. 어머,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볼만하겠다. 그거 해봐야 그까짓 거 집 14채야. 집 14채. 이건 그런 규모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거는 17조. 손혜원이가 설마 17조를 갖고 있겠어? 내가 아는 사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누군데? 네? 누구? 뭐 문씨도 나오고 임신도 나오고. 이거 존나 큰 사건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좀 많이 좀 시끄럽게 떠들고 청와대에다 다시 한번 또 그냥 청원 폭파시켜 주세요, 이거. 그래요, 이거 진짜 올려야 돼. 존나 수상해,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청원이 올라가긴 했어요. 진도 이거 개발하지 말아달라고. 올라갔는데 KBS에서 조사 결과 가짜 뉴스다라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5.1860조보다 더 클 것 같은데. 5.1860조도 여기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돈 갖고 여기서 투자하지 않았을까? 네, 이거 밝혀달라고 청원 좀 올려주세요. 이거 뭔가 이상해. 이거 되게 큰 사건이야. 여기 개발되는 그 지도 보이시죠? 네. 저 어마어마한 땅을 원래 저렇게 간척지 매립해서 그 돈 버는 거는 원래 김대중 대통령의 수법인데. 근데 이 외지인 중에 랩틸리언 나온 그 박사님 가족인데. 그래?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간척지 개발은 이거 김대중 대통령이 원래 전문이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네, 뭔가 이상해. 김대중의 숨결이 여기서도 느껴져. 김대중 간척지 개발 사업 중국 기업. 뭔가 이게 삼합이야. 삼합이네. 이게 신삼합. 냄새나. 냄새가 난다고. 이게 뭔가 이상해. 어쩐지 삼합이었어. 중국 김대중 간척지 개발. 이거 항상 세상 같이 움직이거든. 냄새나 진짜. 그쵸? 많이 나. 뭔가 이상해. 그래요. 좀 보세요. 그쵸? 이건 대박이네요, 진짜.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중국 탈출 러시라고 해서 나오는데 네. 이게 무엇이냐? 왜 그러면 진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돈이 왜 안 들어오느냐? 중국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중국이 달러가 무진장 부족합니다. 네네. 달러가 왜 부족하느냐? 그 중국이 지금 그 경제가 박살났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박살이 나서 지금 돈이 안 돌아가는데 강제로 돈을 돌리려고 중국이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오바마 때 했던 것처럼 양적 완화. 네. 돈을 막 찍어내고. 팡팡팡팡 위엔화를 찍어내요. 네. 위엔화를 마구 찍게 되면 어떻게 돼? 위엔화의 평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네. 달러 대비. 네. 인플레이션 생기고. 달러의 가치 올라가고 위엔화의 가치 떨어지고. 근데 일단 시중에 돈을 왕창 풀어버리니까 그걸 해서 이렇게 돈을 돌리겠다는 게 얘네들의 사고방식인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막 위엔화를 막 찍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위엔화를 찍기도 찍지만은 주로 뭘 하냐? 지급 준비율을 낮춰요. 지급 준비율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설명해 주세요. 은행에 정말 자신 있게 설명해 주세요. 은행에 돈이 들어오면은 네. 그 돈을 다 그냥 저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이 그 돈을 일부러 뽑아서 투자 자금으로 밖에 씁니다. 네. 그래서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 수익을 은행이 먹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자 수익도 주는 거고 이러한 제도로 움직이는 것인데 지급 준비율을 그러니까 보통 뭐 거시경제 이런 거 책에서 배우면은 뭐 10% 정도를 지급 준비율을 갖는다 하는데 중국은 좀 더 높았어요. 뭐 한때 20%, 예. 16, 17 지금 막 이게 내려가는데 그 지급 준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지급 준비율, 은행에 갖고 있는 보유한 돈을 푸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위엔화를 덜 찍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급 준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행은 안전할 수 있어요. 갑자기 네네. 어떤 사업이 부도가 나던가 큰 돈이 필요할 때 빵꾸가 펑 나는 거를 돈이 있으니까 메꾸면 되잖아. 근데 지급 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그런 구멍이 뻥 뚫렸을 때
못 메꾸고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아,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할 수 있어. 결국 은행도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뭐냐? 네. 미국은 지급 준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급 준비를 올리고 있어요. 오히려. 이거 이사가 나요. 즉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금융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네.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은행 간에 치킨 게임을 할 거냐. 누가 죽냐. 네네. 근데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어. 네. 근데 지금 시진핑이가 매우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뭐 본인도 어쩔 수 없겠지. 그렇죠. 어쩔 수 없어서 그 짓을 하는 것인데 네. 중국은 지금 위험하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화웨이 같은 기업이 부도가 나버린다. 네. 그러면은 중국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화웨이가 부도가 나면은 네. 그 빵꾸를 은행이 메꿔 와야 되는데 그런데 돈이 없어. 위험해질 수 있죠. 그러면 중국도 무너지고 은행도 무너지면서 네. 완전히 붕괴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딜레마가 현재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왜 진도 개발을 못 하느냐? 네. 지금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서 네. 달러를 많이 비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진도 개발을 못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진도에 개발이 안 됐으니까 가짜 뉴스다가 아니라 네. 지금 막 1년 사이에 10억을 재테크에 성공한 우리 진도 군수님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중국이요 돌아오셔서 막 기우제를 지내겠지. 네, 그렇죠. 중국이요 오십시오 막 이러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중국이 돈을 안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오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중국이 지금 코가 석자예요. 큰일 났네. 네. 광고 한번 보고 가시죠. 네, 광고 예, 광고 한번 보고 가시죠. 네, 광고 좀 잠깐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 광고를 네. 잘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광고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네? 정말 네. 광고 보고 오는 센스. 네. 강제 광고죠. 이거 본다고 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넣었어요, 그냥. 네. 맘대로, 우리 맘대로.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가 굉장히. 그래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발표한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친 거. 시진핑 집권 후 가장 늦게 열린 7월 정치국회에서의 국회의서 결정 중국 경제 새로운 도전 직면 미중 무역전쟁 충격 시인 부채 축소 강도와 템포 조정 성장률 둔화 방지 주력 베이다이허 시즌 돌입 낙마설 왕후닝 거치도 주목. 그러니까 그 미중 무역전쟁에서 좀 후유증이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네, 그래서 6가지 과제를 얘기했대요. 네, 회의는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6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풍부한 유동성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 금융위기 방지, 중대 개혁 추진, 부동산 문제 해결, 민생 보장과 사회 안정 등의 정책이다. 뭐 민생 보장과 사회 안정 정책 이런 말은 그냥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예.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풍부한 유동성 공급, 공급직 구조개혁 심화, 금융위기 방지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 금융하고 관련된 거예요. 네. 중국 돈이 없어. 그리고 부동산 문제 해결이면 지금 부동산 값도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빠지면 안 돼요. 네, 얘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빠지면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거품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딜레마.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안 되는 돈을 또 투자하니까 금융은 금융대로 나빠지고 돈은 밑빠진 독처럼 없어지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거지로 양적 완화라고 해서 이 위엔화를 찍고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생면 연장만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폭망하지 않느냐? 폭망해요. 폭망하는데 그 시일을 조금 수명만 연장시켜 놓은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메고 있지만 산소통이 이제 비어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비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제일 좋은 표현이 그거라고 봐요. 내가 지금 여기 다리가 똥 잘려서 존나 피가 나고 아파.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 마약을 맞아요. 마약이 그 진통제거든요. 네, 몰핀. 네, 몰핀이야. 네. 근데 이걸 고통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아프려고 마약을 존나 맞다가 마약 중독으로 뒤지는 거 어떡해? 아우, 똑똑해. 네. 박사님.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표현을. 고통으로 뒤지느냐, 마약 중독으로 뒤지느냐. 결국 죽어요. 이거는 피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위험한. 결론 하나밖에 없네요. 네. 죽는다. 죽어요. 중국 경제 망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대책은 없어요. 사실 없어요, 지금. 이거는 내가 화웨이가 끝나고 나면은 왜 내가 그렇게 중국하고 선전을 하라고 무려 13년간을 얘기했나에 대한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그걸 제가 이제 그 그레이트 게임에서 이해할 건데. 네. 어쨌든 여기 보면은 한편 이번 정치국회에서는 올가을 열릴 예정인 19기 사중전회 4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은 결정하지 않았다. 후시는 이거 못했네, 그렇죠? 지금 중국이 암담해요. 그러니까 사실 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올해도 중국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북한이에요. 왜 이걸 내가 보면서 북한을 내가 걱정하는지 아세요? 왜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원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면 1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뭘 얘기냐. 미국은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을 위해서 플랜 A, B, C, D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다. 네. 그중에 미국이 원래 하려던 기존의 방식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해서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는데 네. 만약에 이것이 문재인 때문에 틀어지게 될 경우 플랜 B 플랜 B라고 하면 안 되지. 한 플랜 D나 플랜 Z 정도에 무엇이 있느냐? 북한과 손잡는 게 있다. 아, 박사님이 가끔 얘기하셨죠. 네. 그게 아주 나쁜 시나리오라고. 우리에겐 나빠요. 네, 우리한테 나쁘죠. 미국은 상관없어요. 네, 미국은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로서는 확률이 떨어지지만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장기화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북한을 손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네. 그럼 북한이 이제 중국이 무너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이 난 좀 버텨줬으면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난 중국이 망하는 거를 원래 기대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정권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중국이 금융경제가 무너지면서 중국 경제가 붕괴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쓸만한 파트너가 아니야. 이게 그렇죠. 중국하고 한통속이거든. 네네. 중국이 무너졌을 때 중국이 어떤 뭐 무력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군사적으로 어떤 여러 가상의 그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파트너가 동북아시아에 누가 있냐예요. 없어. 그러네요. 그러면 중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이 제일 유리하거든. 그렇죠. 네. 차라리 그게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미국이 그 카드도 쓸 수 있다. 네. 어차피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국한테 돈을 대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더 나쁘지. 그거는 제가 이번 주에 얘기하는 그 화웨이 거기도 나올 거예요. 뭐 미리 스포를 하면은 화웨이를 지금 미국이 공격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물론 죽을 거예요. 네. 근데 화웨이가 버티는 이유가 뭐냐? 화웨이가 하고 있는 모든 매출의 50% 이상이 한국입니다. 네. LG U+. 맞아요. 그래서 화웨이가 안 망한 이유는 한국 때문이에요. 네. 지금 독일도 손절하고 체코도 손절하고 뭐 미국, 캐나다 뭐 다 하잖아요. 영국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하나가 있기 때문에 화웨이 매출의 50% 이상을 한국이 받쳐주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한국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원래 우리가 IT 업계 쪽으로 또 알아주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 미국이 중국의 이 화웨이라는 스파이 기업을 붕괴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남한인데 왜 미국이 남한을 도와주냐고. 그러니까요. 도와줄 이유가 없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같이 망하는 게 하는 게 낫네.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플랜 B로 갈 수 있다. 왜? 중국이 버텨주지 못하고 만약에 올해서부터 통제 불가능하게 마구마구 무너져 간다. 네. 중국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중국이 무너질 때 그 중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데 언제 정권을 바꿔갖고 그 다음에 나가겠냐. 시간이 그렇죠. 없다. 그러면 그냥 북한.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뭔가 지금 불안하다예요. 그래서 뭐 김영철 만나가서 화기애애한 사진 찍고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불안한 거예요. 이 시기가 이거 안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게 시진핑 화이팅이에요. 죽지 마. 지금 죽지 마. 버텨. 3년 정도는 버텨. 아니 박사님이 시진핑을 이렇게 옹호한 적이 있었던가? 죽지 마라. 지금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죽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던가? 시진핑 넌 죽으면 안 돼. 2022년까지라거든요. 버텨. 네. 버텨. 우리 박사님이 변해서요. 버텨.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왜냐면은 이 국가 외교 정책이라는 거는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중국이 무너지면 불리해져. 우리한테. 우리는 정말 같이 죽는 거네요. LG U+ 화이팅. 빨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웃을 일이 아니다. 골 때려 진짜. 지금 큰일 났어. 그래갖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네. 근데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막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해버렸네? 어머나? 어머나? 아마 여기에 맞춰서 외교적 대응을 할 능력이 없고 대안도 못 만들 것이다. 생각도 아예 없어요. 나는 100% 확신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렵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은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냥 뭐 반문이나 외치고 있지. 참 어렵다. 이거를 과연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어렵다. 임종석이는 지금 댓글 부대 도와주러 댓글 부대 양꼬치 사주러 따뜻한 나라가 있고 양꼬치 사주러 지금 중동에 가질 않나.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할까 하는 거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외교 참사네요. 그렇죠. 정치, 뭐 경제 이런 거 떠나서 외교 자체를 아예 모르는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진핑이가 올해 무너지지 않고 꼭 2022년까지 집권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희망해서 우리는 중국을 도와줘야 돼요. 시진핑 화이팅!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감독님 지금서부터 우리 짜장면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짱깨 먹으면서 중국 정부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 와, 큰일 났어. 저 탕수육도 부탁드려요. 큰일 났어 지금. 아싸.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남중국해는 잊어라. 금리만 올리면 중국은 끝난다. 망한다니까.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레버리지가 크고 취약한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다. 미국 월리버 자산운용의 에릭 피터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중국 망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급 준비율도 올려요. 은행에서. 은행에 돈을 많이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러스 금리를 올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해외에 나갔던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럼 안전하죠. 미국의 은행은 건전성이 되게 좋아진다고요. 그렇죠. 반면 중국은 어때요?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있는 돈도 다 빼내. 근데 취약해지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또 돈이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 그러면 중국의 은행은 약해져요. 중국의 은행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미국이 이런 식으로 ZTE, 그 다음에 화웨이 기업을 공격해서 부도가 났을 때 이 부도가 난 기업을 은행에서 돈을 메꿔줘야 되는데 못 메꿔줘. 돈이 없죠. 그럼 기업이 망하고 은행인 부도가 나요. 그러면 이 은행이, 그러니까 이걸 민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구경. 뭐 어쨌든 이 은행이 망하면 그건 중국 인민은행이 이걸 메꿔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메꿔지겠냐. 불가능하게 되겠죠. 연쇄 부도가 나면서 금융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베네수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지금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중국이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데 시진핑이가 올해 경제를 망쳐먹으면은 한국한테 매우 불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 화이팅. 시진핑 죽으면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안 돼.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중국의 망명 이런 것들이 나오죠. 왕우웨이 전 인터폴 총재부인 프랑스의 망명 신청.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럼 왜 진도의 차이나타운이 안 만들어지고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진핑이 외환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쓸 데가 많아요. 올해서부터 그 만기가 돼서 중국이 갚아야 될 돈들이 있습니다. 올해서부터. 그래서 그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많이 축적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갚아. 그러면 오케이 잘 썼어 하고 중국이 돈을 갚아야 돼. 사실 그 돈도 부족해요. 그래서
중국은 올해서부터 이제 만기가 돼서 들어오는 이 빚을 네.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사실 올해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모를까 알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이 부자들이 다 공산당 간부들이거든. 지들이 다 알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내 재산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해외로 빼돌리던가 도망가야죠. 그래서 뭐 이게 장자도 그룹이 됐던 BP 그룹이 됐던 뭐 국빈 그룹이 됐던 중국의 그 민영이라고 돼 있지만 국영 같은 네네. 이런 기업들의 그런 투자자들이 진도 차이나타운을 짓겠다고 하면서 17조라는 돈을 뽑아낸다는 거를 뽑아내려 한다면 CGP가 그걸 허락하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못하지. 지금 외부로 나가는 돈은 적극 막아야죠. 왜냐면 그런 식으로 투자라는 명목으로 자기 재산들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거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중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의 멘탈리티를 잘 알아요. 얘네들 분명히 그 짓해. 해외 투자라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계속 자기 재산 뽑아낸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시진핑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택이 됐던 지금 진도의 차이나타운 개발이 안 되는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빼돌리다 걸리면 완전 그렇죠. 개작살 나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한국 국내 기업을 이용해서 부동산 부지만 매입한 거예요. 해놓고 중국이여 오소서 하면서 기우제를 존나 지내고 있는데 이거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거잖아요. 아니죠. 대기업만 좋아지는 거죠. 왜냐? 대기업만? 원주민들은 헐값에 팔아버렸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우리, 근데 이제 멀리 내다보면 우리는 중국 자본이 안 들어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안 들어온 건 좋은 거지만 후유증이 존나 시달릴 그렇겠죠. 거예요. 그래서 뭐 10억의 재산을 버신 분들 이런 분들 그분들한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빨아내야지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이것도 지방 경제잖아요. 돈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순환이 안 돼버렸거든. 문제 올 수 있어. 큰일 났다 그럼. 큰일 났어요. 그렇게 이게 문제가 있고, 자 그래서 왜 그건 지방 정부가 위험하냐? 중국 부채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지방 정부예요. 이게 보통 지방정부, 그러니까 뭐 흑룡강성, 뭐 이런 산동성에서 사업한다고 하면은 지방정부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사업 예산을 줍니다. 근데 전체 예산의 20%를 줘요. 많이 주지 않아. 20%밖에 안 주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자체 조달을 해요. 그 자체 조달을 어디서 하느냐, 80%를. 그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 산동성이다. 산동성의 칭따오 맥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들어오는 세금. 이런 거를 80%를 채워서 100% 재정을 만들어서 지방 그 재정에 필요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게 뭐냐. 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업. 은행한테 이제 기업에 대출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기업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든요. 그때 중앙정부가 얘기해요. 야, 그 투자자금 지원해줘. 이렇게. 물론 지방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국영기업의 회장이 마사지를 했겠죠. 또 세금을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지 않지만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프로젝트가 정말 우리 지방정부를 위해 좋다는 거지? 그럼 오케이, 은행, 너 일로 와봐. 돈 줘!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걸 내가 왜 색깔을 칠해놨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전체 사업 금액의 20%만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아즈메가 지방정부의 그 성장이면 어떤 꼼수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1000억이 필요해. 근데 내가 1000억을 중앙정부에 1000억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0%니까 200억만 지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아줌마는 꼼수를 쓸 것 같아요? 참 거기에서 이제 얼마가는 떼놓고 은행에서 국영기업한테 많이 저희 대출을 해주게 만들지 않을까요? 아즈메는 이렇게 하면은 중국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죠. 봐요. 20%밖에 지원을 안 되잖아요. 1000억의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20억밖에 안 주면 200억밖에 중앙정부로도 지원을 못 받아. 나는 1000억이 필요한데 1000억을 받아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업 규모를 더 크게 얘기하면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그만큼을 되돌려서 국영기업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군요. 뭐 2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2조 그러면 2조에 20%면 얼마야? 2천억. 그러네. 이런 식으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금액은 받아내게끔 프로젝트를 짠다. 이게 중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1조죠, 1조. 그러니까 1조 프로젝트라 얘기하면은
그 돈은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들을 그렇게 착복하면 나중에 문제 안 생겨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하냐? 네.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에 가면은 뭘 지어도 어마어마하게 짓죠? 그러니까 뭐 한국의 병신 같은 개돼지들은 중국 관광 가서 야, 중국 애들 스케일 크다 막 그러는 거예요. 스케일이 큰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20%밖에 사업 자금을 지원 안 하니까 자기는 100% 먹기 위해서 뻥튀기를 해버린 거라고. 그렇죠. 뻥튀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의 그 부동산이 마구마구 폭등해버린 거예요. 왜? 막 건물을 막 휘황찬란하게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진도 같은 데다가 100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겠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짝에 쓸모없죠. 아무짝에 필요 없는데 그렇게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방 곳곳에 그런 쓸데없는 고층 건물들이 마구마구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다 적자가 되는 거야. 그러네요. 네. 쓸데도 없고 네. 흉물이 되는 거죠, 나중엔. 근데 그러면 왜 중국의 지방 정부는 그런 식으로 거대하게 사업을 뻥튀기를 했냐예요. 그 이유는 돈 먹으려고. 그러니까 돈 먹으려고. 돈 먹으려고 한 거예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다 대출을 지시를 해요. 그러면 뭐 정부에서 명령을 받았고 프로젝트 있는 거고 사업 계획서 다 있으니까 어떻게 대출 해준다고요. 그렇죠. 속이기 쉽죠. 네, 그럼 국영기업은 그걸 받아서 당연히 이렇게도 주고 그리고 먹고. 사업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 법인세가 됐던 세금을 지방 정부에 납부해요. 그럼 지방 정부는 그걸 받아서 이제 지방 재정을 꾸리는데 그 지방 정부의 재정 규모에 맞지 않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버린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게 또 지들끼리 나눠 먹기가 돼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대단하다. 네, 그래서, 결국 이게 그러면 은행에서 나중에 못 받게 되면 이 은행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중국은 그 91년도 개혁 개방 이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런 개지랄을 존나 따랐어요. 네? 그랬고 뭐 여기서 뭐 자체 조달해서 연금 교육 보건이에요. 이게 아까 시진핑이가 맨 마지막에 했던 국민의 보건과 교육에 힘쓰겠다 이런 개소리예요. 물론 돈 나가. 요만큼 나가, 요만큼 나가고 나머지가 이렇게 지방정부, 은행, 국영기업 간에 서로 돈 먹고 돈 먹기로 가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이게 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했고 화웨이 같은 전자기업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 쪽으로 많이 갔어요. 어느 기업 뭐 인수한다, 뭐 중국 애들이 맨날 그러죠. 뭐 세계 최대 어떤 기업 인수한다. 그쪽으로 돈이 갔어요. 네, 이쪽으로. 그리고서 지금 화웨이가 다른 데보다 많이 팔린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싸다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 중국의 지금 기업들은 저가로 계속 공세를 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제품 판매를 통해서 버는 이익은 뭐 매출액으로 보면 굉장히 거대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기업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적자다예요. 그렇겠네요. 세금 많이 나가고 떼주는 거 많고 그러니까 물건도 싸. 사업이 이게 번창하려면 어떤 좋은 기업을 인수합병을 했으면은 그 기술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해서 제품을 해서 좋은 가격에 팔려야 이익이 되는 건데 얘들은 제품은 계속 저가 공세로 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고급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막 인수합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투자가 됐으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딱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 손익분기점 못 넘긴다니까 팔로도 없어지고 지출만 계속 나가는 거야. 근데 그래도 중국 기업이 버텼던 이유는 뭐냐? 중국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해외에 가서 막 어떤 기업들은 막 얼마? 1000억? 까짓 거 하고 촥 죽을 막 그랬다가 막 한국의 기레기들은 호탕하십니다. 막 호탕하실람 이랬던 거 아니야. 10억 그때 10억 가지고도 그랬어요. 10억 가지고 기레기지 그러니까. 이랬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다 은행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은행이 돈이 없어져서 대출금을 갚으시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계산은 했죠. 그게 뭐냐? 바로 그렇게 중국이 모든 반도체고 뭐고 딱 독점을 해서 돈을 벌면은 그다음부터 가격을 올려가지고 손실을 메꾼다는 게 전체적인 청사진이었는데 중국이 막 날개를 피기도 전에 미국이 스톱 딱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금 유동성이 딱 끊긴 거예요. 이제 은행에 돈이 없어. 자금의 유동성이 끊기면 망해요. 미국이 일본이랑 그 소니라는 일본인들은 중국인하고 달라서 어마어마하게 저축도 많이 했다고요. 그 당시에. 그렇죠. 국민성도 존나게 좋아요.
일도 존나 열심히 해. 이런 애들을 상대로 중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라든가 포드, 크라이슬러 모든 제조업이 다 무너졌다고. 네. 미국한테, 일본한테 이기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때. 이런 상황에서 1981년도였나? 버블 붕괴가? 87년도였나? 그 87년도, 91년도. 예. 그때쯤이었잖아요.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날 때 미국이 이겼던 게 뭐냐? 금융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이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고, 네. 굉장히 일본의 근로자들 일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저축률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망해 떨어져. 그때가 우리나라 IMF 때랑 맞물린 거 아니에요? 97년도? 그 전이었어요? 89년도.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네네네. 그때. 일본은 그러고도 망했어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무슨 수를 이겨. 여기에 보면 지금 구멍투성이거든. 네. 큰일 났다. 은행이 대출을 해줬다 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대출을 할 때 그 돈은 또 어디서 왔냐예요. 정부에서 왔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국 자본. 중국의 은행은 네. 외국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중국 기업에게 준 거예요. 결국 이것 다 부채네요? 네, 다 부채.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중국은 여기서 못 벗어난다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은행이 돈이 없어져서 갚아라 했는데 은행도 만약에 그 돈을 못 갚으면 그럴 땐 또 이제 중앙정부에서 또 밀어줘요? 해야 되는데 근데 돈이 없잖아요. 아니 미국이랑 이게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 어떤 분이 좋은 말을 썼어요. 골다공증이네라 썼는데 맞아요. 골다공증이네. 겉에는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이 다 비었어. 톡 치면 부러져. 그래서 골로 가는군요. 골다공증으로. 지금 중국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지금 20년째 해먹었다고. 20년이 맞나? 91년도서부터니까. 어쨌든 간에 20년 넘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더 이상 해먹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예요. 끝났어. 끝났어요. 이 수레바퀴가 지금 멈추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뭐든지 그렇지만은 공이 올라갈 때 하늘을 딱 던지면 쫙 올라가잖아요. 네. 탁 멈추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렇죠. 이제부터 중국의 경제는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멈출 수 없네요. 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올해서부터 해서 마사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이 지금 이게 안 돼. 그래서 지금 한국도 많은 기업들이 같이 뒤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 큰 그림을 못 보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여튼 수레바퀴를 돌리던 그 최고의 돈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저 지경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여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저렇게 세금을 펑펑 써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쓰는 이유는 뭐냐? 중국에 돈 퍼주려고.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 관공서, 네. 소방서, 경찰서, 그 다음에 관공서,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네. 부산항, 여수항,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하여튼 인천항 등등 우리나라 관공서 기관에 화웨이 통신 장비를 다 깔아주고 있잖아요. 네, 50%인가 얼마 지원도 해준대요, 나라에서. 그렇죠. 화웨이 매출의 50% 이상을 우리나라가 해주잖아요. 네. 그게 다 뭐로 되느냐? 우리나라 정부 자금이에요. 네, 맞아요. 정부 자금이에요. 네. LG U+가 우리나라 관공서에다가 해주고, 그리고 또 이게 웬 천우신전지 KT 거기가 또 불이 나버렸네. 네, 그때 지난번에 네, 불이 나가지고 거기도 또 LG U+, 실질적으로 화웨이. 이게 깔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들어갔구나. 정부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이거 다 왜 그러냐? 중국 먹여 살리려고. 네. 신났네. 그렇죠. 영원한 시다발이네. 영원한 시다발이. 그래서 이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중국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애들이 정신 나간 우파들이 무진장 많다는 거. 충청권이야 또. 네. 아지매 동네. 여기 왜 그래요? 괴산군 청천면. 만동면 어디 있는 거야? 송시열 재앙이 있는 곳이다. 이거 같은 송씨야? 저희 가봤어. 우리 송시열 할아버지. 진짜? 네, 제 조상. 이거 송시열 이거 친중파인데 이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6호를 충청권에 오게 할 만동묘. 여기 괴산 가면 여기 있거든요. 네. 이거 이제 우파 사람들이 이짓거리 한다고. 하지마. 기사를 좀 읽어주세요. 기사 좀 읽어줘봐. 특히 이날 6호를 충청권에 오게 할 만동묘가 언급돼 서원을 잘만 관리하면 지방자치시대에 화양서원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지 마. 하지 마. 이래서 내가 우파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파에도 내가 분명히 친중파 있다고 했죠? 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전 아니에요. 근데, 하지 말지. 또 봐봐. 이게 봐봐. 성역화 등으로 만동묘에 중국 유커, 중국 관광객들이 참배로 오는 등 괴산군에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들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말했다. 이 만동묘가 뭐 하던 데인지 혹시 아세요? 저기 중국의 4대 하던 데 아니에요? 그렇죠.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그럼. 예. 저희가 약간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길이 돼 있지만 그때 아마 힘들게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야, 또 있어. 읽어봐. 이런 거는 찾아온 거래, 박사님. 시끄러 읽어봐줘, 빨리. 전국의 사획서원 중에서도 가장 이름 있고 위세가 당당한 서원이었으나 철종 9년에 폐쇄되고 논란 속에 고종 7년 건물이 헐리었다. 뭔가 문장이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잖아요. 헐리었다. 뭔가 안타까운가 봐. 그래서 이거 가려졌다. 네. 여기 봐봐. 화양서원에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데 대한 보답으로 명나라 신종을 제사 지내기 위해 1704년에 지은 사당인 만동묘가 있다. 현재 만동묘 정비가 지방기념물 25호로 지정되어 있다. 만동묘 청비.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보답이래요. 이게 왜 족가는 소리야. 아니 명나라군이 언제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준 적이 있어. 그러게. 그러지 말지. 하지 말지. 예. 내가 지금 속담을 또 까먹었는데 옛날 때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 이때. 뭐 일본은 무슨 빛이고 그다음 명나라는 참빛이다 그래갖고 일본이 듬성듬성 약탈해 갈 때 명나라 애들은 지원군으로 와서 싹 쓸어갔다고. 싹그리 하듯이. 그럼 그랬었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송시열이 얘가 좋은 인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뭐 죄값 치르는 거야 지금? 네, 저라도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만동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파 사람들도 중국 놈들한테 사대하는 놈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중하자 그러니까 우파 인터넷 매체고 정치인들이고 반중을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다 한 명도 없는 이유가 이 대가리 속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우파 사람들이 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좌우를 떠나서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북한 문제를 놓고는 좌파 우파가 갈려요. 친북과 반북과 종북으로. 네네. 근데 중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좌파 우파가 하나 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한미 동맹이 가능하겠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목소리가 갑자기 힘이 생겨? 맞습니다.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중국 민타이 읽으세요. 네. 중국 민타이 광양산단 진출 문제없다. 청와대 국내 산업 고사한다는 비철금속계.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있네요. 그렇죠. 청와대와. 그래서 이렇게. 네. 중국 알루미늄 공장의 국내 진출로 기존 산업의 피해와 환경 오염 등이 우려된다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나 약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렇죠. 목소리가 좀 씩씩해야 돼. 네. 아우, 저 안 돼요. 저런 거는 중국 또 읽어줘봐. 또 읽어줘봐. 전라남도와 광양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밍타이 그룹과 투자 협약을 체결해 광양 알루미늄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지난해 11월 공장 건축 허가 신청을 공장 건축 허가 신청을 해 계획대로라면 오늘 6월 일부 공정이 준공된다. 국내 알루미늄 업계는 기존 산업에 미칠 피해와 환경 오염, 밍타이의 미국 우회 수출로 인한 통상 문제 등을 이유로 공장 설립을 반대했다. 그러니까. 예, 저도 이 기사는 봤는데 미국에서 이제 못하게 하니까 우리나라에다가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알루미늄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겠다는 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하겠다라는 하는 건데 알루미늄 만들 때 제일 필요한 에너지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전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안타깝게도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태양광을 존나 깔았잖아.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알루미늄을 제조할 수 있는 그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기세 올라가죠? 아니, 전기세 올려도 소용이 없다니까? 전기세를 올린다고 해서 알루미늄 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중국 애들이 한국에다 알루미늄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려면 태양광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럼 석탄은 또 수입을 해야죠. 그거 갖고 안 아니면 돼요. 천연가스를 수입을 해야죠.
라고 하죠. 근데 네. 지금 부족해.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그럼 원전을 다시 돌려야죠. 누가 얘기했어요? 송 씨가요. 송 씨가 문제 많네. 송 씨가요. 송영길이가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송 씨는 우리 송 씨 아닐 거예요. 그래? 송 씨 무슨 송 씨가 있어요? 네, 예산 송 씨하고 은진 송 씨가 있는데요. 또 가짜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양자로 드린. 그러니까 네. 송영길이가 네. 갑자기 이런 식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자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인가 보다. 그렇죠? 뭔가 좀 냄새가 나죠.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꼼수잖아요. 그렇죠. 송영길이가 이 짓하고 있는 나쁜 놈들. 그럼 중국에 또 돈 퍼주겠다는 얘기. 그렇죠. 나쁜 놈들. 강하게 얘기하네. 나쁜 놈들. 죽나! 송영길이는 안 친한가 봐? 우리 송 씨가 아닐 거예요. 그래요? 100%예요.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송영길이가 갑자기 태양광을 비난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돌리자는 게 네. 지금 이 알루미늄 공장 건설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맞물리고 있는 게 있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또 개돼지들은 일부 개돼지들은 네. 송영길이가 드디어 개가 천선했나 보다. 와 진정하게 전향한 보수. 나 이런 얘기 나올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사실 뉴스 공중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뭐 옳은 얘기를 한다. 뭐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니까 원전을 되살리자는 얘기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막 빨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여기에 또 속아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문연대 때처럼. 그렇죠, 그렇죠. 저분 드디어 전향했나봐 이런 개소리. 그 뒤에 이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래서 좀 알고 좀 얘기 좀 해라요. 근데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저는 매번 느끼는 게, 이 진보 쪽은 참 머리가 좋긴 좋구나. 그쵸? 이 우파 사람들이 순진한 건지 바본지 어쨌든 이런 걸 볼 때마다 상대방의 의도를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의도를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얄밉고 아주 화가 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머리는 정말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거를 찾아내는 박사님 뭐 외계인이 분명해. 나는 공산권 국가에 네. 10년 이상을 살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빨갱이들 사고 망치고 누구보다 잘 읽는다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박사님은. 네? 내 피는 녹색이에요. 외국인이 아니고 reptilian이 맞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네. 자, 이 마지막 페이지예요. 네. 예, 보시면은 이게 독일. 네. 독일 메릭스라는 데서 연구한 건데 국가별 중국 제조 네. 2025 리스크 노출도라는 그런 그 그래프입니다. 지금 저 반짝반짝한 이게 이렇게 색깔이 짙어질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로우 익스포 적게 노출된 거, 여기 많이 노출된 네. 거 해서 중국이 2025년에 세계 제조업을 제패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 그 계획이 실현됐을 때 네. 누가 가장 위험한가, 누가 덜 위험한가예요. 한국이네요? 가장 위험한 게? 네.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2019년이요. 2025년이면 6년 남았네? 네. 근데 우리나라 우파에도 네. 우리가 반죽을 왜 해야 되지? 이런 병신들 많아요. 그렇죠? 네.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중국하고 거래 안 하면 되겠어? 막 그러는데 6년 뒤에 니들 뒤집니다. 이건 장기도 아니에요. 단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도 있고 독일도 가까이 있네요. 근데 가장 위험한 건 한국이에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빠는 한국의 좌파와 우파들은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만농묘에 요커를 끓이자라는 병신 같은 우파들이 있다는 거, 이 대가리가 자체가 이런 대가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그 반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만농묘라니. 해도 이거 어디 충청도에 있는 거예요? 괴산이요. 왜 어떻게 이게 잘 알아? 가봤다고요. 혹시 참배했어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럴 수가. 넘어가죠? 넘어가죠? 수상한데? 그래서 네. 진이들이 가장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대가리가 돌아가지 않는 우파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든다고 미국이 도와줄까? 아유, 절대. 아니지. 오히려 망하게 두겠죠. 이성과 감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미국은 이성적으로 세계 패권을 지도를 그리는데 네. 거기서 맨날 중국 빨아주면서 나는 미국이 좋아요 이러면은 미국이 저 새끼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진짜 차라리 망하게 뒀다가 홀랑 먹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북한이랑 노는 게 낫겠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개념 없는 한국 사람들이
좌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파에도 이런 사람들이 드글거린다면은 나가 그냥 손절하지 뭘 이게 데리고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같이 똑똑한 나라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 좀 차려야 되고 지금 빨리 이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게 오늘 이 방송의 끝부분의 결론입니다. 네. 일단은 친중 세력은 골라만 내도 우리가 50%는 먹고 가는 거죠.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극단적인 경우라 해야 되죠. 극단적인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 다음번 선거 때 민주당 국회의원 뽑아도 돼요. 네.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뽑아도 돼. 네. 따로따로 뽑아도 돼. 네. 상관은 없는데 뽑을 때 친중은 네. 빼라요. 네, 맞아요. 그것만 빼다. 이거 빼야 된다요. 이게 플랜 B. 네. 플랜 A는 뭐야? 다 우파로 바꾸는 게 좋다예요.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플랜 B는 뭐냐? 일단 친중파부터 제거하자예요. 근데 친중파 제거하려면 사실 민주당의 후보가 나올지 난 그게 의문스럽고 정의당? 단 한 명도 뽑아서는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또 다 우파로 바꿔도 친중이면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반중 친미를 하는 우파 국회에 나온 게 제일 좋은 게 플랜 A예요. 네, 그게 플랜 A가 안 될 때에는 친중을 빼자. 민주당 쪽에서 국회에 나와도 좋지만 친중을 빼야 된다요. 네네. 말은 내가 이렇게 했지만 해놓고 나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여기서 친중이 아닌 민주당이나 정의당, 뭐 민평당?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민주평화당. 야, 민주평화당. 뭐 이런 애들이 있을까? 굉장히 회의스럽다는 거예요. 하지만 있다면은 걔를 뽑아야 된다. 그렇죠. 라는 게 결론이에요. 박사님 오늘 강의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짜장면이 옆에 지금 왔어요. 네네. 그래서 왔기 때문에 우리 짜장면 먹어야 되니까. 그냥 짜장면을 보니까 가슴이 울컥하네. 시진핑 화이팅! 오늘은 내가 시진핑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내가 짜장면을 먹으면서 중국이 제발 2022년까지는 버텨줬으면 간곡한 바람을 가집니다. 지난번에 박사님 방송 보니까 마지막에 그냥 감정이 울컥하셔가지고. 아니요. 그렇다 그래요. 울컥했다. 네, 울컥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감동을 먹었는데 오늘은 또 짜장면 때문에 감동을 먹고 가네요. 그러니까 짜장면 때문에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었지 지금. 빨리 짜장면 먹어야 돼요. 네, 짜장면 먹어야 돼요. 네. 오늘 김기사 아침 28회는 이걸로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화웨이 또 시리즈 연결해서 보니까 그때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십시오. 빠이빠이. 안녕. 짜장면 풀어요. 빨리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배고파. 노가리 할 겸? 먹을 겸 할게요. 노가리 먹을 겸? 처먹어 쌍. 노가리 깔 겸? 이제 그만 까. 몇 번째야 이게. 까야지. 졸라 까라고. 문재인도 까라고. 다 까.